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방입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 올라도 너무 올랐죠. 존 레논이 부른 Yesterday라는 노래는 한국의 집값을 예언한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값을 나타내는 지표는 어제라는 발판을 밟고 오늘 완전히 다른 키높이로 내려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를 대로 오른 집값, 이젠 더 이상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끊어져서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겠지라는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시 한번 길게 보합이라는 움츠림에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매매 수급지수가 101.1을 기록했어요. 2주 전에는 100 이하를 기록하고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죠. 100을 넘는다는 건 그만큼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뜻합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서울시장이 선출된 것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피부로 느껴질 만큼 오를 대로 오른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거의 정해진 루틴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제주도에 가면 신비의 도로라는 곳이 있죠. 그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고 있으면 아무런 동력원이 없는 차가 신기하게도 오르막을 오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조화야?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서울 집값이 똑같잖아요. 올라도 너무 오른 집값 같아서 약간의 보합 진정세를 보입니다. 이렇게 시동이 꺼진 것 같아도 잠시 후 위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오를 대로 오른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대기 수요 때문입니다. 여전히 오르는 곳은 입지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집값을 밀어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입지에 진입하기에는 그 장벽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부담은 100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 비용이 출혈과다로 사망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오죠. 그러니 이미 올라버린 곳을 바라보고 있자니 집도 불이 붙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천불이 납니다. 이렇게 화병만 다스리고 있으면 안 되죠. 여전히 눈에 띄게 오르지 않고 대기를 타면서 상승 여력을 숨기고 있는 곳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저평가된 곳들이죠. 서울에서 저평가된 곳 바로 강서구와 중랑구입니다. 이 두 지역은 서울에서 대표적인 배드타운 아니겠습니까? 자족도시, 그러니까 셀프 생산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제일 불편했던 곳이죠. 무엇보다도 배후 일자리를 창출할 만한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서울이라도 강서구와 중랑구는 밀집된 주거지역이 켜켜이 산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는 저평가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강서구는 마곡지구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상전 벽해 마곡지구가 창출해낸 강서의 새로운 입지는 거의 신세계 수준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중랑구 역시 서울 핵심 지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교통 환경으로 잠재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4구라 불렸지만 실제로 반쪽 지하철 노선으로 거의 변방에 가까운 취급을 받았던 강동구, 강남이라는 말이 붙은 것이 어색하게 들릴 정도였죠. 그러나 9호선 연장으로 이젠 완전히 날개를 달고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여마천은 송파구지만 여기가 정말 송파인가 라는 의구심이 떠나지 않았던 굉장히 외져 보이는 송파 입지를 가진 이곳 역시도 뉴타운이라는 거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입지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위례가 교통불모지라는 오명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거여마천은 분명 완전히 재조명되는 입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광명 역시 2년, 3년 사이에 급등하고 있는 시세를 보이고 있죠. 아직도 여기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남아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광명은 교통과 브랜드 아파트라는 조합이 그 옛날 광명의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리게 될 듯 하네요. 광명 뉴타운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남 역시도 서울 접경 지역으로 조용하면서 위력 있는 입지각을 보이고 있는 곳이죠. 최근 들어 GTX-D가 강남을 거쳐 하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엄청났었는데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는 범위로 좁혀지는 바람에 하남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중에 송파 하남선이 생존했기 때문이죠. 3, 5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을 잇는 철도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남에 사는 주민이 송파로 출근을 하게 되면 13분밖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하남 사람이야, 송파 사람이야, 아리송한 상황이 연출되죠. 그만큼 하남이 그 옛날 전철 구경을 할 수 없었던 교통고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서울 중심권으로 확 다가서게 되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굳이 GTX-D 호재가 물 건너가도 결코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일기 신도시 일산과 분당 중에 하나를 찍으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당을 찍습니다. 실제로 분당은 지금도 말 달리고 있잖아요. 이유는 바로 강남 접근성 때문이죠. 얼마나 서울 핵심 지역에 쉽게 닿을 수 있는 쇼커트, 지름길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남 역시 이후 여전히 오를 잠재군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송파와 강남 접근성 때문입니다. 서울 외곽으로 고개를 돌리면 눈에 들어오는 곳 바로 경기와 인천권입니다. 이곳의 올해 아파트 상승률은 서울의 5배 수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5.60%, 인천은 5.37%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울은 1.05%죠. 딱 5배 수준입니다. 그만큼 서울 외곽은 서울이 보여줬던 상승 여력을 치환해서 본인의 상승 폭발력으로 장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경기권 지역은 바로 의왕입니다. 제가 언제 의왕에 대해서 언급해드렸는데 분위기가 좀 냉랭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 뇌리에는 의왕이 집값은 싸지만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는 교통 호재로 얼마든지 좁혀질 수 있는 겁니다. 의왕은 월곶, 판교, 복선전철, GTX, 인덕원, 동탄선 호재가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는 당연히 대기 수요를 빨아들이는 블랙 매력이 있죠. 3개월 만에 12.86%가 올라버렸어요. 여기만 아니라 고양시 10.42, 양주시 9.94, 시흥시 8.53, 남양주시 9.72, 머나먼 정글처럼 느껴졌던 의정부 8.46%, 안산시 단원구 9.10%, 무엇보다도 이번 축소된 GTX-D 계획에서도 당당히 살아남은 부천, 가장 확실한 다크호스가 될 겁니다. 여긴 GTX-D뿐만 아니라 대장 홍대선도 이번 계획 안에 포함됐죠. 부천 대장에서 홍대를 연결하는 전철 라인이 신설이 된 겁니다. 역시 동네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부촌이라는 말 말고 비슷한 부천, 이름 그대로 되네요. 그리고 화성과 평택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화성은 대표주자 동탄이 메가시티로서의 자존심을 확실하게 세우면서 화성의 입지를 단단하게 굳혀가고 있습니다. 주변 산업단지와 교통호재의 밸런스가 거의 얼티메이트 수준. 평택도 마찬가지죠. 삼성이 21조를 투자한 산업단지가 쏟아내는 일자리, LG, 현대, 기아 등등 GTX 호재와 맞물리면서 이곳들은 향후 불장을 이룰 기름을 넉넉히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경기권을 벗어난 인천 쪽 어떻습니까? 지금 분양 물량도 많아서 신축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 추세죠. 일례로 송도 더샵 센트럴 1차는 10억에 가까운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더 이상 서울과 거리가 있는 국제선 타러 가기 위해서 들리는 정류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인천 지하철 1, 2호선 검단 연장,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GTX 호재들로 인천은 이미 서울권역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거래량도 연수구는 1만 9천, 부평구 1만 7천, 미추홀구 1만 4천 건으로 이곳들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권에서 서울 상승세 못지않은 푸시할 힘을 가진 곳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청약하실 때 이 주변에 들어서는 단지로 입지를 정하신다면 향후 10년 후 내 집은 정말 꺾이지 않는 끄떡없는 입지 지구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엊그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발표됐죠. 이 마스터 플랜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상승장을 만들어낼 서울 수도권 아파트들의 가장 중요한 동맥과 같은 전철 라인들입니다. 일단 김포와 부천을 잇는 GTX-D가 계획에 올라와서 당초 강남까지 연결하려는 움직임은 축소될 듯 보입니다. 가장 타격을 입은 동네는 하남, 김포, 부천, 하남을 이을 거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냥 무너져 내렸죠. 근데 송파 하남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 밀리지 않는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검단, GTX-D 호재로 신도시 자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거라 예상했는데 물 건너간 느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정될진 미지수지만 현재 계획으론 단축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도 수도권 광역 철도망에서 희망을 걸어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인천 서구에서 경기 고양 연결하죠. 위례 과천선 과천 청사에서 서울 수서 그리고 성남 복정을 연결하고 있고요. 제2경인선 인천에서 광명까지 연결, 그리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용산에서 은평 그리고 삼송을 잇는 라인이죠.
황금 노선 신분당선이 서북까지 닿게 된다면 이 지역 단지들 제크의 콩나무처럼 부쩍부쩍 자라게 될 겁니다. 이렇게 GTX-D의 아쉬움을 광역 철도망에서 달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라인들 근처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청약에 도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를 대로 올랐지만 여전히 오를 곳은 남아있다 기억하시고요. 또한 입지는 곧 라인이다. 어떻게 줄 서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관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주변 교통 환경을 잘 살피셔서 내 집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